태국 푸켓에서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는 저는 한국과 태국의 악화된 관계로 힘들어진 삶을 직접 겪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반한 감정과 벤코리아 운동 속에서 한국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한국에 직접 가서 한국을 염탐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여정에서 저는 양국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푸켓에서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는 수파삭 와타나폼입니다. 푸켓은 태국에서도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여행지였고 한국인 관광객들은 제 가게의 중요한 손님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가게 문을 열어두고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없이 보낼 때도 많아요. 예전 같으면 북적였을 거리가 이제는 너무나도 한산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태국 내부에서 퍼져나간 벤코리아 운동이었어요. 이 운동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담아 한국 여행을 가지 말자는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벤코리아가 시작된 배경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감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KETA 전자여행허가제라는 한국 정부의 입국 규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입국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인데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입국 거부 사례도 많은 태국인들이 불만을 품게 되었죠. 비싼 항공료와 숙박료를 이미 지불한 상태에서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었다는 사례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태국인들은 한국 여행 자체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태국여행사협회 TTAA 부회장이 한국 관광지는 수명이 짧고 일본이나 중국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발언한 사건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발언은 태국 내부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이로 인해 태국 내 반한 감정은 더 깊어졌고 양국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제가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점은 이런 움직임이 결국 태국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약 166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188만 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여전히 엄청난 숫자입니다. 올해도 지난 25일 기준으로 이미 122만 명의 한국인이 태국을 방문했어요. 주말과 공휴일에는 하루 평균 6, 7천 명, 주중에도 약 5천 명의 한국 관광객이 태국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최소 2만 3천 명의 한국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들이 여행 동안 소비할 비용은 1인당 평균 160만 원에서 200만 원에 달한다고 했어요. 이 기대에 맞춰 태국 정부와 상인들은 손님 맞을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방문한 한국 관광객은 예상에 훨씬 못 미쳤고 저를 포함한 많은 상인들은 준비했던 물건들이 팔리지 않아 큰 손해를 봤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기념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만 늘어나고 있어요. 반면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 수는 올해 20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태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숫자가 한국에서 태국을 방문하는 숫자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상황이죠. 양국의 관광객 수를 비교해 보면 태국은 한국 관광객에게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반한 감정과 벤코리아 운동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태국이 더 많이 보게 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저와 주변 상인들은 걱정이 큽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단순히 한 명의 손님을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고객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푸켓의 상인들은 물론 태국 경제 전반이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 뻔합니다. 이제는 태국과 한국이 서로 오해를 풀고 함께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푸켓의 상점가에 앉아있는 제게 요즘 가장 많이 들려오는 단어는 벤코리아입니다. 태국 SNS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이제는 태국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감정을 대변하는 말처럼 쓰이고 있어요.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 여행을 가지 말자는 목소리가 들리고 한국산 제품은 사지 말자는 캠페인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벤코리아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에는 한국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경험담과 불만이 가득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며 한국을 외면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많은 태국인들이 KETA 제도의 까다로운 절차에 분노하고 있어요. 사전 허가를 받고도 공항에서 퇴짜를 맞았다는 사연부터 비행기 표값과 호텔비를 모두 날렸다는 피해담까지 넘쳐나고 있죠. 태국 언론들은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태국을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만을 더 부추기는 분위기입니다. 벤코리아 운동은
이런 상황에서 촉발되어 한국 여행을 거부하자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한국 자체에 대한 불만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저희 같은 상인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푸켓의 상점가는 매출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한때 제 가게를 찾던 단골이었던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벤코리아 운동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니겠지만 반한 감정이 확산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푸켓을 떠난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주변 상인들과도 이 문제로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데 우리가 왜 그들을 환영해야 해?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가게만 비워둘 거야? 우리가 먼저 해결책을 찾아야지. 이런 대화는 때로는 감정적인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대놓고 차별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필요가 없어. 그들이 먼저 사과해야 해.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관광객을 잃으면 우리가 손해야. 특히 한국 관광객은 다른 나라 관광객들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잖아.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 모두 망할 거야. 저는 이 논란 속에서 어떤 쪽을 확실히 지지하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답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직접 한국으로 가보자.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자. 물론 한국행을 결심하기까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는 태국 언론과 SNS에서 본 내용이 전부였고 그것만으로 한국에 대해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한국에 대한 불만과 걱정이 섞인 주변 사람들의 말이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같은 때에 한국에 간다고? 너도 공항에서 쫓겨날지 몰라.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한다고 했잖아. 뭐 하러 거길까? 하지만 또 다른 친구들은 저를 응원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온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뭔가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 현장에서 본 진짜 상황을 알려주면 더 이상 잘못된 소문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결국 저는 관광을 핑계로 한 한국 염탐 작전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KTA 신청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 온라인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다행히 승인이 났지만 그 과정이 까다롭고 불안한 느낌을 주었어요. 다음은 숙박 예약과 여행 계획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행이라는 겉모습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한국의 유명 관광지와 맛집을 찾아보며 꼼꼼히 준비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반한 감정에 대해 알고 있을까? 그들은 태국 관광객들의 감소를 어떻게 느낄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짐을 꾸리는 동안에도 걱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야. 이 모든 오해의 중심에 진실이 있을 거야. 이제 저는 한국으로 떠납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시선 속에서 발견한 진실이 양국 간의 오해를 푸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걱정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 입국이 거부되면 어떡하지? KTA 승인은 받았지만 태국 사람들의 입국 거부 사례가 워낙 많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공항 직원들과의 짧은 인터뷰조차도 무척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고 저는 준비한 서류와 여권을 건넸습니다. 심사관은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약간의 대기 후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통과되자 이게 뭐지 하는 약간의 이상한 생각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죠. 공항을 빠져나와 숙소로 향하며 한국에 도착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이번 여정의 첫 숙소는 서울의 한 호텔이었어요. 체크인을 하면서 호텔 직원에게 여권을 건네자 그가 제 여권을 살피더니 밝게 웃으며 태국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반응은 다소 의례적이었어요. 태국, 참 좋은 나라죠. 전 아직 못 가봤지만요. 그는 더 이상 태국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고 저는 그의 태도가 단순히 예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친절했지만 태국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서울 시내를 둘러보며 본격적으로 염탐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재래시장이었어요. 다양한 한국 음식을 팔고 있는 시장을 걸으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 상인에게 다가가 태국에서 왔다고 소개하며 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태국, 거기 음식이 맛있다던데요. 팟타이? 맞죠? 다른 상인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태국 음식, 해변,
그리고 코끼리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며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이상 깊은 대화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다른 상점에서 만난 또 다른 상인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태국에서 왔다고 하자 그는 반갑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태국에 갔었어요. 방콕이랑 파타야 정말 좋은 곳이던데요. 그런데 요즘은 베트남이나 필리핀이 더 뜬다고 하던데요. 그는 태국을 좋아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태국에 반한 감정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TV를 켜고 뉴스를 보며 태국 관련 보도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TV 속 뉴스는 한류 스타의 해외 활동이나 한국의 국내 정치 소식이 대부분이었고 태국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 뉴스 사이트를 검색하며 태국 관련 기사를 찾아봤지만 태국에 대한 뉴스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 밴 코리아 운동에 대한 보도는 이미 관심에서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은 전주로 떠났습니다. 전주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었고 한옥마을에서 현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가게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국에서 왔다고 하자 그는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국, 거긴 덥죠? 그런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의 질문에서 느껴진 건 태국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친절했지만 태국에 대해 아는 것도 관심도 없는 듯 보였어요. 한옥마을을 거닐다 우연히 만난 한 가족과도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태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묻자 한 아이는 거기 코끼리가 많이 살죠 라고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우리는 동남아 여행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덧붙였고요. 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저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제주도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섬이기 때문에 태국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들어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지 유명한 해산물 식당에서 만난 직원에게 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그는 태국, 휴양지로 좋다던데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일본이나 베트남으로 많이 간다더라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예상치 못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태국은 단순히 좋은 여행지 중 하나로만 기억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동안 서울, 전주, 제주를 오가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태국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것을요. 태국에서 불거진 반한 감정과 밴 코리아 운동은 태국 안에서는 큰 이슈였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잊힌 일이었어요. 물론 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무관심이 양국의 오해를 풀어낼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태국에 반한 감정은 스스로 키운 감정일 뿐 한국은 그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문제가 단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저는 이 경험을 푸켓의 상인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하며 다음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푸켓으로 돌아온 후 한국에서의 경험과 느낀 점을 상인들과 공유하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반한 감정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많은 상인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이 KETA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왜 한국이 태국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까다롭게 굴게 됐을까? 그 답은 태국 국민들이 한국에 남긴 좋지 않은 흔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내 불법 체류 태국인의 수는 45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단순히 일자리를 찾기 위해 머무르고 있지만 상당수가 범죄에 연루되며 한국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밀반입과 같은 심각한 범죄도 여러 차례 적발되며 한국 정부로 하여금 강력한 대책을 세우게 만들었죠. 또한 태국 관광협회 TTAA 부회장의 한국 관광지는 수명이 짧다. 일본과 베트남이 더 매력적이다라는 발언과 태국 국방부 장관의 전쟁이 나면 서울을 3시간 안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라는 무례한 발언은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소문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한국인들이 태국 대신 일본과 베트남 같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여행지를 변경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상인들에게 전했을 때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한 상인이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초한 일이었군요. 한국 사람들이 떠난 이유가 다 있었네. 그래도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자책으로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태국이 먼저 한국에 사과와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내 불법 체류 중인 태국 국민들을 귀환시키고 그들이 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을 촉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외국으로 나가는 태국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고 여행 에티켓을 준수하라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태국을 만들어야 해요. 이 제안에 상인들도 점차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무작정 한국 탓만 하면 안 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우리가 한국 관광객들을 다시 태국으로 초대하려면 그들에게 진심을 보여줘야 해. 우리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한국인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 및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항공권 할인, 호텔 패키지, 그리고 태국 음식 체험 같은 이벤트로 한국인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강구할 것. 둘째, 여행 에티켓 캠페인입니다. 태국 정부와 협력하여 외국으로 나가는 태국 국민들에게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 시행하도록 권해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법 체류자 송환과 대책 마련입니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 국민들을 귀환시키고 이들이 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벤코리아 같은 감정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태국 내 반한 감정을 잠재우고 더 나아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상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기보다 그냥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무관심 속에서도 우리는 태국의 매력을 다시 알릴 기회를 찾을 수 있어요. 태국은 여전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곳입니다. 태국에는 푸켓, 치앙마이, 파타야 같은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한국 사람들도 다시 태국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 대화를 나눈 이후 저는 가게를 다시 꾸미고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기념품 가게에 한국어 안내문을 추가하고 태국 문화를 더 많이 소개하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언젠가는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푸켓으로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게에 한국인들이 넘치던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가 이번 벤코리아 사태에서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와 한국인들에게 했던 과도한 공격들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우리의 사과와 호의를 받아들이고 다시금 태국을 많이 찾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태국과 한국 모두에게 새로운 다리를 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